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실리콘밸리 금융계의 아주 흥미로운 새 소식을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실리콘밸리 은행 SVB가 무너지면서 테크 스타트업을 자금줄 막혔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네, 정말 큰 사건이었죠. 바로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기술계 거물들이 지원하는 새로운 은행이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름이 에레보르라고 하네요. 에레보르요. 이름이 독특하네요. 네,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이 에레보르 은행이 도대체 뭐고 누가 참여하는지 또 이게 왜 중요한지 특히 왜 암호화폐 그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하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 같습니다. 마치 그 잃어버린 금융 왕국을 되찾으려는 여정 같기도 한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설립 배경부터 좀 짚어보죠. 2023년 SVB 사태. 이게 기술 스타트업이랑 벤처 캐피탈리스트, 그러니까 VC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당장 급여 지급이나 기본적인 운영자금 확보조차 어려워졌으니까요. 패닉이었죠, 정말. 그렇죠. 에레보르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 암호화폐, 또 국방이나 제조 분야 기술 기업들 그리고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어떤 금융 파트너가 되겠다. 이렇게 자처하면서 등장한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 투자자들 몇몇인데요. 아, 네. 누가 투자했나요? 그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인 조 론스데일, 그리고 안두리 공동 창업자 팔머 럭키, 오, 그리고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까지 뭐랄까 실리콘밸리에서 정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인물들이죠. 와, 정말 쟁쟁하네요. 네, 론스데일은 스스로를 자랑스러운 투자자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다만 럭키나 론스데일이 은행의 일상적인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투자자 조합 자체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기술, 특히 좀 국방 기술 쪽이랑 연결된 거물들이 금융으로 모이는 모습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중요해 보이죠. 그리고 은행 이름 에레보르, 이것도 좀 의미심장해요. 그 J.R.R. 톨킨의 반지의 제왕이 나오는 외로운 산에서 따왔다고 하죠. 네, 맞아요. 소설 속에서는 그 드워프 왕국의 보물이 잔뜩 쌓여있던 요새고 또 되찾아야 할 잃어버린 왕국 그런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마치 SVB 붕괴 이후에 사라진 테크 금융의 어떤 요새를 다시 세우겠다. 이런 의지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게다가 팔란티르나 안두릴 이 회사들 이름도 다 톨킨 세계관에서 따온 거잖아요. 이것도 우연은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런 연결고리를 생각하면 확실히 의도된 네이밍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레보르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뭔가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 중심 모델이라는 겁니다. 아, 스테이블 코인이요. 네, 아시다시피 미국 달러 같은 법정 화폐의 가치를 1대1로 고정시킨 암호화폐 자산이죠. 에레보르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의 대차대조표, 그러니까 은행의 공식적인 자산 부채 현황표에 직접 포함시키겠다는 거예요. 은행 장부예요? 직접? 네, 그리고 관련 거래를 중개하고 촉진하는 그야말로 가장 규제를 많이 받는 기관이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와, 은행이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자산으로 잡는다. 이건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기존 은행의 어떤 안정성 원칙이나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규제 당국은 이걸 어떻게 볼까요? 괜찮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사실 핵심적인 도전 과제입니다. 현재 은행 규제나 회계 기준으로는 굉장히 새로운 접근이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만약 이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단순히 국경 간 결제가 빨라지고 수수료가 싸지는 걸 넘어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VC 투자금이 스타트업에 전달되는 과정 있잖아요. 지금은 며칠씩 걸리기도 하고 수수료도 꽤 드는데 이걸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아주 저렴하게 자금 집행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스타트업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는 정말 엄청난 변화겠네요. 그렇습니다. 투자금 관리나 글로벌 급여 이체, 또 투자 회수 같은 여러 영역에서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마치 예전에 인터넷 뱅킹 처음 나왔을 때 이거 안전한가? 기존 은행 창구는 어쩌나? 했던 그런 논란과 좀 비슷한 느낌도 드네요. 기술은 앞서가는데 제도가 따라가기 벅찬 그런 상황. 정확합니다. 그런 과도기적 상황일 수 있죠. 그리고 이 도전을 이끌 공동 CEO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 출신들이에요.
오웬 라파포트하고 제이콥 허시먼. 아, 서클 출신이군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해도는 확실하겠네요. 네, 그렇죠.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죠. 현재 연방은행 인가를 신청해 둔 상태고요. 본사는 오하이오 콜럼버스, 그리고 보조사무소는 뉴욕에 두는 완전 디지털 전용 은행으로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지점은 없는 거죠. 그렇군요. 디지털 전용 은행. 그리고 좀 더 넓은 그림에서 보면요. 에레보르는 단순히 은행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 특히 투자자들과 연관된 안두릴이나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 그리고 국방, 금융, 이 세 축을 잇는 어떤 네트워크의 허브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투자자 구성을 보면요. 네. 그래서 향후에 팔란티어 같은 기업과 에레보르 은행 간의 어떤 직접적인 파트너십 계약이라든지 그런 관련성이 생길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또한 그 조 론스데일 같은 인물의 어떤 정치적인 연결고리들, 예를 들어 트럼프 캠프 기부 이력 같은 것들이 향후 규제 환경 변화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할 변수입니다. 네. 물론 저희는 어떤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전혀 아니고요. 제공된 정보에 기반해서 이런 잠재적인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그 점을 언급하는 것뿐입니다. 네, 맞습니다.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 중요하니까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에레보르는 SVB 붕괴가 남긴 테크 금융의 빈자리를 파고드는 실리콘밸리 거물들이 뒷받침하는 상당히 야심찬 프로젝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아주 혁신적이면서도 동시에 규제라는 큰 산이 버티고 있는 모델을 통해서 기존 금융 시스템에 도전장을 내민 셈이고요. 엘레보르라는 이름처럼 과연 이게 디지털 자산 시대의 새로운 금융 요새가 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 연방은행 인가 승인 여부, 이게 가장 첫 번째 관문일 거고요.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 이슈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갈지, 그리고 실제로 SVB의 고객 기반이었던 테크 기업들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겁니다. 그렇죠. SVB의 빈자리가 생각보다 클 수도 있지만 이미 다른 대안으로 많이 채워졌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경쟁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 외에도 여러분께서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규제 준수를 강조하면서도 암호화폐,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핵심에 두는 새로운 은행 모델이 과연 기존 금융 시스템과 잘 공존하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까? 중요한 질문이네요. 아니면 이건 그냥 디지털 자산 시대를 여는 또 다른 금융 혁신의 어떤 실험 단계에 불과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앞으로 함께 찾아가는 과정도 꽤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에레보르의 행보를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